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세법을 어려워하고, 지금 세무사님들조차도 이 세법에 특히 양도소득세나 임대사업자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개정안이 나왔어요.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9년 1월 8일 날 발표가 나왔고, 이게 시행을 2월 중순경에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내용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 세법 시행령 중에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해당되는 내용만 간추려 봤는데요. 월세 세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용 면적, 국민주택 규모를 우리가 이제 전용 85제곱미터라고 하는데 그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 월세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개정안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도 월세세액을 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세액 공제를 받으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합가할 경우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했습니다. 직계 존속 중 60세 미만이 이제 단 한 분이라도 포함이 되면 가능했었는데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그 가정마다 사정이 또 이렇게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는 중증 치료 질환을 발생한 직계 존속에 간병을 목적으로 할 때 연령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특례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개정안은 참 반길만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동산 세제 적정화, 이제 적정화의 기준이 우리 보통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기준인지 아니면 정부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행에 이제 주택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80%였는데요. 이게 이제 매년 5% 상향이 돼서 2022년도까지는 100%까지 이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종부세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고, 지금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면 보유세가 높아지게 되고, 지금 뭐 재산세든 종부세든 이런 부담이 이제 커진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런 부담이 커질 경우에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요.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자가 각자의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여기 보면 이제 상속을 통해서 공동지분을 갖게 될 때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지분율이 20% 이하인지 그리고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속을 받을 때 이제 상속을 직접 받느냐 아니면 뭐 형제간이나 형제간에 서로 논의를 해서 지분을 분배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분할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요. 임대사업자를 할 경우에는 각 호당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합산 배제 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이 배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택을 지금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임대사업자는 각 호당으로 이제 면적이나 뭐 이런 부분을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세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됐는데요. 지금 개정안은 이제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 강화 내용이기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보유기간 2년을 더 추가 가산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2021년 1월 2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해서 2년간 유예 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실거주를,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셔야만 비과세가 허용이 되고요. 지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자주택자를 다 매도를 한 후, 그리고 최종 마지막 남아있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더 보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주택 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이것도 굉장히 좀 큰 강화된 내용인데요. 지금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의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을 보아서 비과세를 했고요. 횟수 제한 없이 일시적인 2주택을 계속 만들면서 옮겨갔었는데요. 개정안 내용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허용합니다. 이거는 시행 시기, 지금 이제 시행이 2월 지금 중순 예정인데요. 2019년 2월 중순 예정인데 이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 우리가 그 전에 일시적인 1주택 비과세를 받았던 부분을 적용을 받고요. 지금 이제 시행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앞으로 매수, 특히 다주택자인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하시면서 집 수를 지금 더 추가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꼭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 기간의 합리화라고 되어 있어서요. 현재 단기 임대주택 4년 이상 임대를 할 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우리가 보통 준공공 임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경 등록하는 경우에 그 단기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의 50%를 임대 기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최대 4년까지 한도로 기존 단기 임대 기간 전체를 임대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개정이 되었고요. 이거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임대 주택 그 임대 사업자들이 사실상 임대 그 주택 시장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나라에서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없는 주택의 보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지금 임대할 수 있는 집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임대료 상한 5%의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기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임대 기간을 반을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불만 사항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서 이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 배제. 이제 앞으로 개정된 내용은 1세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요. 1세대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 이 기준이 18년 9월 13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부터 해당이 되는지 주택을 매수할 때 이 부분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18년 9월 13일 이후에 매수하는
13일 이전에 계약금을 넣거나 이런 주택은 제외가 되는데요. 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을 하는 주택은 이제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종부세는 감면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장에는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번에 개정된 그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의 그 혜택이 축소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 보증금의 연 5% 증가율 이하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사업자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온 거는 임대사업자를 했을 경우 필요 경비율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주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 범위 확대라고 해서요. 그 전에는 그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 배우자에게 이제 증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매도를 하면 그 세금을 내지 않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개정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등은 이게 2월 과세 적용 대상에서 자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제 아파트 분양권도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증여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 5년을 넘어야지만 이제 그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의 그 양도세가 계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매수하는 것과 임대사업자를 해서 이제 주택을 추가 매수하고요. 또는 증여를 했을 때 그동안 기존에 주었던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여러 가지 법령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세법에. 그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2월 12일에서 2월 15일에부터 이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문답 자료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주택 임대 소득 분리 과세 시 필요 경비 차등 적용 요건 강화 규정.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할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차등 적용을 공제 금액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 등록 시 400만 원, 미등록 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의 요건이 강화됐는데요. 그 개정 전에는 지금 3주택자라고 하면 A주택을 양도하고 그다음에 B주택을 양도하고 곧바로 그 잔금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날 매도를 해도 1주택이 비과세가 돼서 시간적으로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고 나서는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을 매도를 했을 때 보유기간 2년을 충족시켜야지 1주택이 비과세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실 최근에 2012년도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 19년까지 주택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을 이제 A주택, B주택 같은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팔기는 쉽지 않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분을 아무래도 다 세금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임대사업자가 되었고 지금 임대사업자를 더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된 내용 때문에 지금 그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두드러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주택들을 쉽게 내놓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의 그 요건이 강화되는데요.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이제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었을 때, 그때 개정 전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의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모아 비과세 횟수 제한 없이 주었음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개정한 것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신규 주택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거를 아주 다양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내 1주택은 가장 똘똘한 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를 하면서 주택이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를 하면서 혜택받을 수 있는 비과세의 횟수가 1회로 한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비과세를 받는 거는 지금 장기 보유를 했을 때 80%까지 지금 비과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보유한 1주택 임대사업자를 하면서 나머지는 다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이제 매매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미래가치가 높은 것들은 결국 1주택자로 해서 비과세로 가장 마지막에 매도를 하거나 비과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또 더 심화될 거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전체 차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한 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 시에는 지금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차익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비과세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으로 이제 보유를 하다가 앞에 있는 뭐 거주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과세 거주한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임대주택을 갖고 있고 지금 2년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임대주택 기간을 임대지탁 기간을 우리가 했어도 마지막 임대주택 기간에 비과세를 하면 이 부분만 지금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니까 결론적으로 임대주택을 해서 대부분 임대주택의 의무 기간이 맞춰지면 우리가 8년 이상 지금 준공공 임대 사업자를 많이들 내셨는데요.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고 본인이 거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한 그 기간을 전체를 과세를 하고 나머지만 비과세를 해준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과세를 받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예, 이 부분을 아주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했을 때는 임대사업자 의무 기간을 거쳐서 매도를 해서 양도 차익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주택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상황들도 너무 달라서 지금 고민의 깊이가 점점 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이 강화됐고요.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1주택 그 비과세 요건이 더 강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지금 추가적으로 주택수가 많은 경우에 주택을 추가를 매수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수하는 주택들은 지금 이제 뭐 종부세,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종부세가 배제되는 상황이고 혜택이 좀 줄어들었고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큰 혜택은 결국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이
큰 대신 혜택이 있는 대신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5%에서 5% 이하에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매수하는 주택의 가치가 높아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서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주택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임대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 상한선이 있으면 보통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그 주택들, 특히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재건축은 너무나 공시지가도 비싸기 때문에 임대사업주택을 하실 때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가장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이 가치가 높고 매매가가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은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의 주택은 매매가가 올라가고 또 전세가나 임차료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피해서 내가 매매가가 올라가서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추가로 볼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좀 있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를 하셔야만 그나마 여러 가지 그 세금 부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오늘은 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세법이 계속 수정되고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해서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법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드의 이춘환 본부장이었습니다.